같은 이런 세팅, 피팅을 자기가 추구하는 라이딩 스타일이나 자기 신체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 위에 올라탔을 때 페달 위에 발을 어떻게 놓는 게 좋은지, 그리고 자전거 위에서 무게중심은 어떻게 이동을 시키면서 라이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웨이트백을 할 때 어떻게 웨이트백을 해야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자전거를 타고 코너를 돌 때 코너를 어떻게 기울여야 되는지랑 코너를 기울인 자세, 그리고 그거를 간단하게 실습을 잠깐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아까 설명해드린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우선 이론 교육을 먼저 시작할 건데, 그 클리 쓰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평페달이신가요? 네. 아, 두 분만 클리 쓰시고 나머지 세 분은 평페달 쓰시고요. 네. 예, 클릿하고 평페달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방법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예, 클릿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 위치가 이제 항상 일정하다는 게 있고, 평페달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을 하다 보면 발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위치에 놨을 때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교육을 할 거고, 보통 평페달을 쓰시는 분들 발 위치가, 예, 약간 뒤쪽으로 와야 좋다는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발을 놓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평페달은 이 페달의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이 발바닥의 아치 부분, 휘어지는 부분이랑 일치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네. 이제 사람마다 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양, 이 위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라이더가 스스로 느꼈을 때는 이 휘어지는 부분이 이 페달의 끝부분에 올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페달을 밟았을 때 힘을 강하게 주게 되면 이 아치 부분이 페달 끝부분에 와서 발이 이렇게 휘어져야 돼요. 발이 휘어져야 페달을 좀 더 강하게 눌러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뒤꿈치 부분 쪽으로 가깝게 해서 페달을 밟게 되면 페달을 강하게 눌러줄 수가 없어요. 강하게 눌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이 험로를 탈 때 좀 잘 떨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페달링 할 때 힘이 좀 효율적으로 받지 않는다든지, 코너링을 하면서 바깥쪽 발을 누를 때 원래 힘을 더 줄 수 있지만 힘을 더 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타시면서 의식적으로 발의 위치를 계속 수정하고 계속 익숙해지게, 그걸로 네, 더 찾아가려고.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보통 타시다 보면 발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깥쪽으로 놔진다든지, 이렇게 좀 뒤쪽으로 놔진다든지, 발의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발을 뺐다 얹었다 하면은 이때 좀 더 쉽게 페달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팁으로. 안녕하세요, 형님. 정면에서 봤을 때 보통 대부분 타다 보면은 발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발 위치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고,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제일 쉬운 방법은 라이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코너를 돌 때 발을 한번 뺐어요. 발을 얹었는데 발이 잘 안 얹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멈춰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보면서 위치를 수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잘못 얹어진 발에 페달을 내려요. 첫 번째는 내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발을 뗐다가 이 크랭크 쪽에 발을 붙이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페달을 가운데로 얹을 수 있게 돼요. 저는 발 한번 살짝 틀렸다가 다시 잡으면, 네, 자꾸 그 크랭크에 살짝씩 걸려요. 네, 딱 다시 잡으면 살짝 걸린 상태에서 네. 페달을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페달을 잘못 얹었어요. 네. 잘못 얹었으면, 잘못 얹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가 있다든지 경사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바위가 있는 그런 지형에서는 그냥 타는 게 제일 좋아요. 바꾸지 말고 고치지 네, 말고요. 고치지 말고요. 그러면 고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약간 완만하거나 길이 좋은 그런 구간을 지나가게 될 때, 또 첫 번째는 앉아야 돼요. 항상. 앉아서 바꿔야 돼요. 항상 앉아서 바꿔야 돼요. 페달을 잘못 놨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페달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아 제가 핸들 이런 자세가 돼요. 네, 그 자세에서 앞으로 네. 눌러서 바꾸게 돼요. 네, 이 자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페달을 또 바꾸려고 하다 보면 몸이 좀 앞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앉는 게 첫 번째예요. 항상 평페달 앉고 그 다음에 이쪽 발을 내리고 붙였다가 내려가서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쉽게 페달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 평페달 쓰시는 분들은 파이프텐 신발이나 좀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주행하는 상태에서 발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신발이 잘 붙으니까. 네. 그때는 발을 이렇게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항상 살짝 뗐다가 해요. 저는 이렇게 항상, 비볐거든요. 안 클리처럼 되더라고. 이런 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 네, 너무 이게 접지력이 좋으니까 그냥 항상 살짝 뗐다가 살짝 평페달은 항상 발을 빼면도 코너를 돌아요. 발을 빼고 보통 대부분 이렇게 빼려고 하시거든요. 옆으로 많이. 이게 아니고 항상 평페달은 위로. 살짝 띄어서 위로 위로. 띄어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얹을 때도 바로 얹는 게 아니고 살짝 올라가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살짝 띄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항상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의 위치를 좀 맞추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좀 더 페달 위에 정확하게 발을 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선수들도 항상 일정하게 발이 얹어지진 않아요. 타다 보면 딱 이렇게 얹어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우선은 타는 거예요. 우선 타고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다시 조정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페달을 바꾸면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하는 상황은 좀 쉽게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페달을 밟을 때 항상 이렇게 평페달은 특히나 신발의 가운데 부분에 양쪽 좌우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에 붙였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고 여성분들은 발이 좀 작잖아요. 저도 발이 작은 편이에요. 타다 보면 좀 안으로 이렇게 밟게 될 때도 있어요. 보면 페달이 튀어나오죠. 발이 작다 보니까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아치 부분이 끝에 올 수 있게 그리고 너무 바깥쪽으로만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발이 작으신 분들은 페달이 크다 보니까 남아요 많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남고요. 이렇게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쪽 발도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같은 요령으로 해주시고 평페달도 마찬가지고 클립도 마찬가지고 이제 크로스컨트리를 타다가 입문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입문을 이제 이런 엔듀로 자전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XC 하드테일을 먼저 타다가 타신 두 분은 하드테일 먼저 타다가 이제 입문을 하시는 거죠? XC를 타시다가 입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클릿을 쓰시던 분들이 그대로 엔듀로 자전거 타면서 똑같이 클릿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릿을 끼고 타든 평페달을 끼고 타든 페달은 항상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을 앞발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서서 라이딩을 하는데 특히나 원래부터 클릿을 쓰셨고 하드테일을 타시던 분들은 그냥 자전거에 되게 편안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발의 위치가 수평이 되거나 타시다 보면은 뒤꿈치가 살짝 올라가거나 이런 자세를 이제 많이 취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평페달도 마찬가지고 클릿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크로스컨트리를 자전거 탈 때도 해당되는 거예요. 뒤꿈치를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앞발은 뒤꿈치를 내려서 기본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될 수 있게 앞발을 뒤꿈치를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뒷발에는 체중이 실려서 특별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서 있게 되면 이제 몸의 무게중심의 절반은 핸들 쪽에 실리게 되고 나머지 무게중심의 절반은 앞발, 뒷발, 양발에 실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뒷발에 실려요. 뒷발에 실리게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가운데에 위치하고 이게 자세상으로 봤을 때는 앞발은 팔과 뒷발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뒤꿈치를 내리지 않고 수평으로 두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사람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뒷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죠. 그러면 뒷발 쪽 부분으로 자전거가 살짝 치우쳐지는 거예요.
네, 라이더들은 그걸 쉽게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네, 저는 그렇게는 못 타고 반대로 타거든요. 저도 이렇게 타요. 그렇게 타는데 네. 오른발이 항상 무게 중심이 네, 일반 인라인이나 이런 거 탈 때는 왼발에 무게 중심이 많이 네. 타서 중심을 왼쪽으로 잡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타봤더니 자꾸 오른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이제 앞발 쪽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요, 여기- 뒷발 쪽. 네. 이렇게 타니까. 네, 이렇게 타시면은 아니요. 반대로. 뒷발이 이렇게 반대로, 타면- 반대로. 네, 이렇게 이렇게. 타면 뒷발이 오른쪽인 거고요. 네. 이렇게 타면 뒷발이 이제 왼쪽인 거잖아요. 아, 뒷발 쪽으로 무게가 대부분 더 많이 실리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이 뒷발 쪽으로. 오른발이 뒤로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쪽 발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발이 더 이렇게 오른발이 더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대부분 저는 여기를 다시 세웠거든요. 네, 평평하게. 라이딩을 하실 때 보면 코너럴이나 웨이트백을 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 걸 보면 대부분 초보자들은 수평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는 웨이트백을 해가지고 다리가 당겨진다기보다는 이 앞꿈치가 안 눌러져서 그런 거거든요. 결론은 자전거가 뒷발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 네, 뒷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뒤꿈치를 눌러서 이걸 힐다운이라고 불러요. 뒤꿈치를 눌러서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실어주고 그냥. 네, 그러면 뒷발 쪽으로만 기울어졌던 몸무게가 좌우가 이제 동일해지는 거죠. 그리고 험로나 속도가 많이 나거나 경사가 심한 데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뒤꿈치를 더 눌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또 뒤꿈치를 누르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상태에서 발이 수평인 상태나 앞꿈치가 살짝 내려가고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